안녕하세요. 사사히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사장 38살 김경태라고 합니다. 저는 20살 무렵부터 커피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제 카페를 꼭 차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막연한 자영업에 대한 로망이 아닌 확실하게 카페를 하고 싶었던 저는 대학 졸업 후 회사를 다니며 오랜 기간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고 주말에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여러 가지를 배우고 연구했죠. 그 결과 38살인 지금은 꽤나 목이 좋은 자리에 카페 사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 주변에는 작은 회사들이 많아서 대부분 손님은 직장인들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정신이 없죠. 아무래도 상권이 정해져 있다 보니 오시는 분들만 오시는데 그래서 저분은 카페 모카, 저분은 아메리카노, 저분은 생과일 주스 등 얼굴만 보면 메뉴를 아는 분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눈에 띄는 여자 손님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손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카페라떼는 다른 카페보다 특별한 것 같다며 자주 오시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평일에 보지 않으면 아쉬운 사람이 되었죠. 오늘도 카페라떼죠? 네, 앉아 계세요. 갖다 드릴게요. 그 여자분이 오시면 저도 모르게 신나서 만들었죠. 처음에는 제 커피를 알아주는 사람이 와서 반갑다고 생각했어요. 저 사장님, 이거 안 시켰는데요? 자주 오시는 손님에게 드리는 쿠키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을 계속 기다리거나 오시면 자꾸 바라보게 되는 저 자신을 느끼게 되면서 아,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녀는 제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었어요. 옷차림도 화려하지 않고 수수하고 화장도 잘 안 한 얼굴로 매일 카페를 드나들더라고요. 청순하고 얌전한 이미지의 그녀에게 점점 빠져들었죠. 그렇게 카페 사장과 손님으로서 몰래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성분이 매일 오다가 하루는 안 온 날이 있었는데 그때 괜시리 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내 카페라떼 맛이 변한 건가? 아니면 다른 카페로 옮긴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전 결심했죠. 이대로 지켜보기만 하면 안 되겠다라고요. 카페 사장과 손님의 관계는 언젠가 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저는 이번에 그 여자분이 오시면 번호를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다음 날 제 이상형의 그녀는 카페에 왔죠. 사장님, 카페라떼 하나요? 저기 손님. 네? 사실 손님이 이 카페에 왔을 때부터 눈여겨봤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 전화번호요?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죄송합니다. 전 모르는 사람한테는 번호는 안 알려줘서요. 번호를 물어보자 단번에 차였습니다. 그대로 포기할 법한데 포기 안 한 이유는 제 고백을 받았음에도 그녀는 저희 카페에 왔거든요. 그래도 내가 무조건 싫은 건 아니구나 싶어서 적극적으로 구애했습니다. 처음에 철옹성 같던 그녀도 서서히 마음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간의 구애 끝에 저희는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저보다 6살이 어렸고 카페 근처 작은 택배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만날수록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죠. 지방이 고향인 은수 씨가 이곳으로 온 지는 얼마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쪽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벌기 위해 올라왔다고 하더군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을 이쪽으로 모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꾸미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많을 시기인데 알뜰살뜰한 모습을 보자 은수 씨가 더 좋아졌고 저는 마음속으로 그녀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뭐가 그렇게 좋아서 싱글벙글이세요? 카페 아르바이트생은 평소답지 않게 제가 희죽거리니까 신경 쓰이는지 물어보더군요. 짜샤, 형 곧 장가 간다. 사장님, 설마 그 카페라떼? 이 녀석도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었죠. 제가 여러 번 눈길을 주는 걸 알았으니까요. 드디어 사귀고 있지. 근데 만나보니까 얼굴만 예쁜 게 아니야. 심성도 착해. 몇 달 만나보고 결혼하려고. 전 별론데요. 제가 봤을 때 뭔가 수상 적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뭔데?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왠지 음흉해서 별로예요. 그런 사람은 속은 시꺼멓거든요. 뭐야? 그건 그냥 느낌뿐인 거잖아. 사나이에게도 감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항상 웃고 있지만 분위기는 우울하고 얼굴에 항상 그늘이 져 있는데 뭔가 감이 안 좋단 말이죠. 결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만난 지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어린 네가 뭘 하냐? 그땐 그냥 나이 어린 녀석의 오지랖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정도 연애를 하면서 그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그녀 역시 제 결혼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진행하기 위해 제일 먼저 아버지에게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린 저는 인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예전부터 아무나 데려오라고 성화하시던 아버지도 무척 기뻐하셨고 은수를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셨죠. 그런데 막상 은수를 만난 아버지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경태야, 걔는 아닌 것 같다. 왜요, 아버지? 딱 이거다 싶은 흠은 없는데 왠지 기운이 우중충한 게 별로다. 아버지도 카페 직원이랑 비슷한 말을 하시더군요. 게다가 질문을 하면 대답은 곧잘 하는데 질문의 핵심은 비켜가. 아버지의 지적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더군요. 은수가 오늘 아버지를 처음 만나서 긴장했을 거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에게 은수에 대해 이것저것을 물어보시는데 질문을 받은 저 역시 은수에 대해서 아는 거라곤 지금 다니는 직장 정도였습니다. 제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아버지는 그래, 좋아서 사귀는 것까진 말리지 않겠다만 결혼은 일륜지 대사다. 좀 더 신중하게 가도 늦지 않아.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죠. 아버지까지 그렇게 얘기하시니 저의 올고 닫던 의지도 흔들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은수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으니 학창 시절은 어땠는지,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데 그녀도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와 가장 친한지, 친한 친구는 누구인지 소개시켜달라 등등 돌려서 물었는데 그녀는 대답을 얼버무리면서 피하더군요. 학창 시절이 남들처럼 즐거운 시간만은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시골에 내려가면 그때 친한 친구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살고 있다면서 말이죠. 아버지 말대로 수상한 느낌은 있었지만 하지만 그게 별 대수인가 싶었고 은수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죠. 결국 전 아버지에게는 약간의 거짓말을 보태 그녀의 학창시절 이야기도 다 들었다며 안심을 시켜드렸죠. 여자친구도 부모님이 안 계셨기에 여자친구의 동생만 만나 인사를 한 우리는 연애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버지가 살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사실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때 이후 홀로 저를 키워오셨습니다. 결혼하고 바로 분가하는 건 아버지가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서 합가를 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착한 은수는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참 고마운 사람이었죠. 그렇게 결혼 후 아버지와 우리 부부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내가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었어요. 저와 아내도 일을 했지만 아버지 역시 계속 일을 하셨거든요. 우리 부부가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면 아버지 역시 집 근처에 운영하고 있는 금은방으로 출근을 하셨습니다. 인근 재래시장 옆에 있는 가게였죠. 옛날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느낌일까요? 시계, 귀금속 이런 거 붙어 있는 금은방입니다. 직원 쓰기도 애매한 규모고 할 일도 그다지 많지 않아서 아버지 혼자 금은방의 모든 일을 전담하십니다. 저는 가끔 아버지가 힘든 일을 하실 때만 도와드리는 정도였죠. 그런데 저도 카페를 시작한 이후로는 바쁘다 보니 예전처럼 못 도와드려서 항상 마음 한쪽이 걸렸었는데 아내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말하더군요. 아버님 혼자 주말에도 일하시는 거 마음에 걸리네.
그렇긴 하지. 근데 어쩌겠어. 나도 바쁘고 당신도 일하잖아. 그래도 아버님 연세도 있는데 휴일도 없이 일하시는 건 힘드실 것 같아. 내가 주말에 쉬니까 그때라도 도와드릴게. 그때는 진심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정말 주말마다 금은방을 출근하더라고요. 시켜 먹는 게 아깝다며 매일 아침마다 도시락까지 싸서요. 평일에도 힘들게 일하는데 뭐하러 주말까지 고생을 해. 고마운 마음이 컸지만 미안한 마음도 들었던 저는 아내를 말려도 봤습니다. 괜찮아 여보. 아버님이 날 안 좋게 보셨잖아. 이걸로 어떻게든 만회하고 싶어.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제 아내는 착했습니다. 결혼 전에 안 좋게 본 사람들이 미워질 만큼이요. 처음에는 아버지도 같이 있는 게 불편하다고 한사코 거절하셨는데 막상 아내와 같이 일을 해보더니 은수가 일을 잘한다고 칭찬하는 일이 늘어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와 같이 있는 날이면 매출이 올라갔던 것이었죠. 혼자 운영하는 작은 금은방에 그리 많은 손님은 오지 않지만 아내는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인지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금은방은 아버지가 늙음하게 소일거리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진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친구들도 숨 쉬듯이 드나드는 게 금은방입니다. 아내는 아버지 친구들이 불편하지도 않은지 항상 웃는 얼굴로 싹싹하게 군다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오셨네요. 하면서 말이죠. 거동이 불편하면 부축도 해주고 시원한 냉커피도 타다 주고 웃으면서 잔심부름도 마다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렇게 틈틈이 친해진 아버지 친구들에게 사모님에게 선물해라, 며느리나 딸에게 선물해라 하면 아버지 친구들이 웃으면서 작은 거라도 하나씩 물건을 사가신다고 했죠. 그런 아내의 노력을 아버지도 유심히 지켜보신 건지 어느 날은 저에게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군요. 마누라 잘 얻었다 경태야. 그때 내가 잘못 본 것 같다. 마음에 없는 말씀은 잘 못하는 분이라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죠. 아내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니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은수를 무척 예뻐하셨죠. 그 후 아내가 물건을 많이 파는 날에는 고생했다며 용돈도 주시곤 했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아버지께서 친구들과 어디 가신다고 해서 아내와 제가 가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아내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죠. 옆에서 손님을 상대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왜 그렇게 180도로 바뀌신 건지 알겠더라고요. 손님이 어떤 물건을 찾으면 처음에 기본 가격보다 높게 가격을 부르고 점점 깎아주면서 손님이 엄청 싸게 사는 거라고 말하는데 흥정하는 솜씨가 장난 아니더군요. 그리고 물건을 많이 사면 14K 실반지처럼 싼 것들을 서비스로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게에 한번 발을 들인 손님들은 그냥 내보내지 않고 뭐라도 하나 사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장사 수완이 신기했는데 점점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내가 일을 잘한다고 좋아하셨지만 남편인 제가 봤을 때는 아내가 남자 손님들한테 너무 과한 애교를 부리는 것 같았죠. 귀금속을 파는 게 아니라 마치 웃음을 파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딱 봐도 살 것 같은 손님은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옆에 착 붙어서 언니 오빠 사장님 하면서 온갖 아부는 다 부리더라고요. 저렇게까지 팔아야 하나 싶을 정도로요. 여보 적당히 좀 해. 여기 장사 안 돼도 먹고 살 수 있잖아. 보기에 불편해서 뭐라고 한 소리 하자 아내는 되려 저를 새초롬하게 바라보며 뭘 모르는 사람 취급하더군요. 이렇게 해야 손님들 지갑이 열리는 거야. 오빠도 장사하면서 왜 그래? 이렇게 한 푼이라도 더 벌어둬야 좋지. 아마 그 시점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내가 혼자 금은방 볼 때마다 저도 같이 붙어 있으려 한 것이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내가 먼저 물으시더라고요. 아가, 벌써 단골 생겼더냐? 네? 어떤 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있잖냐, 머리 쫙 넘기고 오는 남자.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버님. 젊은 놈 말이야. 아가 없을 때 몇 번 왔었다. 그래요? 그 손님도 가게 물건이 마음에 드나 봐요. 게다가 제가 말을 좀 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내의 대화를 듣자 하니 어떤 젊은 남자가 아내를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평소에 손님 접대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서 그냥 넘길 수 없더군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로 했죠. 아버지, 그 은수 찾아왔다던 젊은 남자 잘생겼어요? 글쎄다, 잘생겼다기보단 듬직했지. 몸이 다부지고 건장하더라. 그 이야기를 듣는 아내의 표정이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얼굴 표정을 정돈하더니 다시 미소를 띄우며 맞다고 하더군요. 아, 덩치 말하니까 알겠네요. 맞아요. 제 단골분이에요. 그 사람이 예전에 한번 금은방에 물건을 팔러 왔는데 자기 집에 이거 말고도 팔려고 생각하는 물건이 많다고 값을 잘 쳐주면 자주 와서 물건을 팔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는 셈 치고 높은 값 쳐주니까 그 뒤로 진짜 자주 와서 물건도 팔고 가게 물건을 사가기도 했어요. 그래, 그래. 우리 아가 사람 보는 눈도 좋지. 복덩이야, 복덩이. 아버지는 아내에게 복덩이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셨지만 전 기분이 무척 안 좋았습니다. 안 그래도 남자한테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물건을 파는 여자인데 젊은 남자한테면 어떻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당신 물건 판다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온갖 애교를 다 부리더니 결국 젊은 남자를 단골로 만들었어? 여보,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너무 화가 나서 불같이 화를 내니 아내는 자신은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며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 억울해 하더군요. 아버지도 옆에서 얘기를 들으시더니 아내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나도 같이 일해봤지만 은수가 꼬리친다는 느낌을 못 느꼈다. 경태, 네가 예민하게 구는 거야. 그리고 장사하려면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단골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한 거지. 너도 장사하고 있으니 잘 알 거 아니야. 그러는 너는 손님들한테 인상 쓰면서 주문받냐? 생글생글 웃으면서 받지. 그때 당시에는 감정이 격해져서 아버지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갔는데 며칠 뒤에 다시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단골 만들어 보려고 여자 손님들한테 상냥하게 말하고 친한 척 굴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저도 아내처럼 다 했던 일이었는데 그걸 뒤늦게 깨달았네요. 늦었지만 아내에게 그날 일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은수야, 그때 소리쳐서 미안해. 내가 그때 얼마나 서러웠는데 남편한테 그런 오해나 받고. 정말 미안해. 은수가 너무 예뻐서 다른 남자한테 질투가 났나 봐. 날 못 믿는 게 아니고? 생각해보면 나도 그렇게 장사하고 있었더라고. 이젠 진짜 그 일로 뭐라 안 할게. 정말이지? 진짜 약속할게. 그리고 아내를 믿으려고 노력했어요. 사실 아무리 그래도 마음 한 곳에 찜찜함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믿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저를 달랬어요. 부부라면 서로 신뢰하고 믿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의심을 잠재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확신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내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 금은방에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왔더군요. 그리고는 도둑 맞은 물건을 아버지의 금은방에 팔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죠. 알아보니 아내가 그 덩치 좋은 남자한테 산 물건이 문제가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누구한테 산 건지 잘 모르겠다고 둘러대더군요. 그래서 경찰이 CCTV를 확인해 보는데 모른다는 아내의 말과 달리 CCTV에 찍힌 두 사람의 모습은 무척 다정해 보였죠. 마치 연인처럼 말이죠. 그리고 어떤 날에는 가게 문을 닫고 잠시 어딘가를 나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봐도 두 사람은 무척 친해 보였고 결국 아내의 누구한테 산 건지 모르겠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말았죠.
도대체 아내는 왜 거짓말을 한 걸까요? 절대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CCTV 증거가 너무 확실하다 보니 저 역시 의심을 거둘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저 도둑이랑 바람이 났나? 하는 의심까지 들었죠. 그런데 CCTV를 보던 아내가 다급히 말하더군요. 경찰관님, 저 생각났어요.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생각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저한테 좋은 물건 자주 팔러 오는 손님이에요. 영상 보니까 생각나네요. 저 때는 같이 나간 건 이상한 건 아니고 저희 가게 자주 이용해 주시는 게 너무 고마워서 커피 한 잔 사준 것뿐이에요. 정말 그게 다입니까? 네, 물론이죠. 제가 왜 이런 걸로 거짓말하겠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요청드리면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아내의 말을 듣고 좀 이상해하는 것 같았지만 그날은 별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경찰뿐만 아니라 제 의심에도 불이 붙기 시작했죠. 저 역시 직접적으로는 티는 안 냈지만요. 그 후 경찰이 다시 한번 금은방에 찾아왔습니다. 강은수 씨 계십니까? 무슨 일이시죠? 금은방에 작물을 판 작물애비를 잡았는데 그놈이 강은수 씨를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강은수 씨가 작물인 걸 알면서도 물건을 사들였다고 하더군요. 일단 조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경찰은 금은방을 수색했고 물건들 중에서 정말 작물들이 몇 개가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끝에 알고 보니 그 작물아비와 은수는 옛날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더군요. 조사 중 알려진 사실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내는 제가 생각한 것처럼 순진한 시골 출신의 여자가 아니라 시골 술집 출신이더군요. 그놈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빚을 지고 도망쳐서 도시로 상경한 거였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아내에게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물었습니다. 당신 경찰들이 말하는 말이 사실이야? 그 남자랑 공범이고 정말 술집에서 일했어? 그러자 아내는 울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된 건지 말해 주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도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 나도 협박받은 거야. 여기로 오면서 과거는 청산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 깡패놈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날 찾아온 거야.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는 돈으로 겨우겨우 메꾸고 살았는데 결혼 후에는 더 못 살게 굴었어. 하루라도 빨리 돈 안 갚으면 당신한테 내 과거를 다 말해버린다고. 그래서 금은방은 어떻게 된 건데? 사실 금은방에서 일한 건 그냥 아버님이 용돈도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한 거지 다른 의미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데 그놈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금은방까지 찾아와서 다른 방법으로 빚을 갚는 법을 제안했어.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물건을 사주는 대신 내가 진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던 거야. 그런데 난 정말 작물인지 몰랐어. 진짜야 여보. 믿어줘. 울면서 말하는 아내를 보는데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아내는 경찰 조사에 불려갔고 자신은 공범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재판에 넘겨졌죠. 이후 몇 번의 공방 끝에 아내가 공범이라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놈이 아내를 협박했다는 증거가 확실해 협박 혐의가 추가되었고 결과적으로 그놈의 형량이 올라갔죠. 전 아내가 많은 일을 겪는 동안 아내의 변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죠. 우리 이혼하자. 제 마음을 이야기하자 아내는 울면서 저에게 매달리더군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나도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어. 술집에서 일한 것도 어쩔 수 없이 일한 거야. 나 어렸을 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아빠는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엄마는 아픈데 병원에 갈 돈은 없지. 거기에다 어린 동생까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돈 많이 벌 수 있는 술집에서 일한 거야. 정말 거기 나가서 옆에서 술만 따라줬어. 그리고 술집 안 나갈 때는 식당 설거지 일도 하고 전단지도 돌리고 진짜 안 해본 일이 없어. 그런데 엄마는 내 노력에도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는 다른 여자랑 바람나서 집 나갔지.
동생도 성인이 되니까 내가 필요 없다더라고. 내가 왜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악착같이 살았는지 후회됐어. 그래서 서울로 올라온 거야. 그래서 지금 회사에 취직하고 당신을 만난 거고. 당신 만나서 처음으로 사람 사는 게 이런 거구나 느꼈어. 정말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제발. 아내의 과거를 들으니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무척 안 좋았거든요. 아내는 무릎을 꿇고 저에게 싹싹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과거에 있는 여자지만 당신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런 곳에 나간 적 절대 없어. 제발 여보. 난 당신 없으면 안 돼.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애처로운 모습과 지금껏 제대로 말해주지 못했던 과거까지 듣고 나니 가슴이 아프더군요. 한동안 고심하며 생각한 저는 아내의 과거를 묻어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전 아내의 현재 모습을 사랑했던 거였으니까요. 저와 결혼하고 나서는 정말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아버지는 이혼을 하라고 하셨지만 제 설득과 아내의 지금까지의 행동, 그리고 저와 아버지에 대한 진심을 받아들이셨고 지금은 다시 예전처럼 잘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도 은수의 기구한 사연을 알고 안타까워하셨네요. 아내는 예전처럼 금은방에 일을 도와주러 가기도 해요. 그 폭풍 같은 일이 지나가고 우리 가족은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제 사이에 아이도 태어나서 더없이 화목하게 지내고 있네요. 누구에게나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와 반성은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 후회와 반성을 하고 난 이후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편견이라는 게 무서운 거겠죠. 과거에 그런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눈에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곤 하죠. 어쩌면 그것이 새로 무언가를 잘 해보려는 사람들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가, 제가, 혹은 아버지가 과거에 어떤 시간을 어떻게 보냈든 현재의 우리는 서로를 돕고 사랑하며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